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19년 12월 3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숨진 백은우 특감반은 휴대폰 포렌식, 청와대 하명수사 결정적 단서 나온다입니다. 아이고 이제 뭐가 좀 풀릴까요? 어쨌거나 최근에 백은우 전 민정비서관 별동대에서 활동을 했던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사관이죠. 수사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변사사건 사인규명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느닷없이 검찰이 고인의 휴대폰, 그 다음에 이제 문서 형태로 남겨진 유서, 그 밖에 유류품을 서초경찰서 형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말 이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인 규명을 하기 전에 휴대폰 등등을 이렇게 압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이제 이 사인 규명하는 중에 검경이 사전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경찰에 대해서 지휘권이 있으니까 지휘검사를 통해서 협의를 하면 되는데,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변사사건 사인 규명을 하기 전에 검찰이 핵심적인 증거를 가져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도 이에 질세라 경찰이 포렌식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검경이 함께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 특이한 상황인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영장을 발부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이 공공수사 2부에서 12월 2일 어저께죠. 서울 서초경찰서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내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그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을 했고, 법원에서 거기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이다. 그래서 아주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휴대폰 및 기타 증거 물품에 대해서 분석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하게 규명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이제 여러분,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등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그러니까 언제죠 여러분? 오늘이네요. 12월 3일. 그렇죠. 12월 3일이면은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자동 부의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이제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오늘 자동 부의가 될 텐데, 요즘 검경 간의 수사권을 놓고 갈등이 첨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검경 갈등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검찰이 지금 현재 경찰을 못 믿는 것 같아요. 대개 보면은 검찰하고 경찰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검찰은 사실은 정권 초반에는 충견으로서 충성을 합니다. 적어도 임기 5년 동안 중에서 적어도 2년 정도는 충성을 하죠. 그리고 남은 2, 3년 가까이는 정권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 권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모습이 상당히 멋있는 검찰로 그렇게 이야기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끝까지 충견이에요. 그래서 검찰은 그래도 처음에는 충견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정권을 물어뜯으면서 청와대 차원에서 아니면은 거대 국가 권력이 저행하는 그런 각종 비리를 사실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면서 바로 잡아 놓는 기능을 하지만은 경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견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잖아요. 한 3건 정도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이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은 고인이 된 수사관 A씨죠. A씨 관련된 증거인멸을 경찰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전격적으로 휴대폰을 압수한 거죠. 상당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지난 2018년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선거, 특히 울산 강력시장 후보로 나왔던 송철호, 지금은 이제 현 울산 강력시장이죠. 송철호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백운호 팀에서 가동된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기, 뭐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정치 업무죠. 뭐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통해서 정치 업무를 백운호 팀에서 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일고 있고, 그 중심에 고인이 된 검찰 출신, 검찰 수사관 출신 A씨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 이제 고인은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자살을 선택을 했는데, 결국 고인의 가장 최근의 신경이나 그런 흔적들을 찾으려면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을 해보면은 그 분석의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다시 말하면 지난번 울산 시장 선거 관련해서 청와대 백은우 이 민정비서관, 소위 말해서 별동대가 하나의 별개의 팀으로 가동이 돼가지고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통해서 정치 공작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 백은우 그 당시 비서관의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뭐 백은우의 직권남용죄를 묻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청와대가 권력의 중심인데 어떻게 선거에 개입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선거 공작은 민주주의의 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어났을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이 전격적으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 수도 있는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보면은 뭐 A 수사관 휴대폰이 하나의 세계겠죠. 그 안에 뭐 각종 자료가 있을 것이고 통화 내역이 있을 거고 그것의 분석을 통해서 자살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은우가 주도한 청와대 하명 수사, 또 백은우의 별동대가 어떤 방식으로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뭐 청와대의 하명을 받았다기보다는 백은우의 명령을 받아서 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명 수사를 했는지 그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사실로 드러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서 민정수석, 그러니까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4개 비서관이 있는데, 그래서 민정수석 비서관실 아래에 민정비서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정비서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민정수석실의 4명의 이 소속 비서관 중에서 선임 비서관실로서 민정수석실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백은우가 민정수석 비서관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민정수석실 업무분장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민정수석실 내에 4개 비서관실이 업무 분장이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청와대 대변인이 또 다른 코미디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원래 여러분 이제 잘 아시지만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의 민정비서관실이 하는 일은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 관련 여론 수렴을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민심을 파악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운영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방선거에 선거 개입을 해서 정치 공작을 자행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죠. 그런데 어디서 이걸 했느냐? 원래 이제 청와대 옆에 가면은 창성동 별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이 창성동 별관 5층에 가면은 청와대 비서실, 다시 말하면은 이 대통령 특보실이 5층에 있습니다. 대개 이제 뭐 청와대 수석이나 뭐 이런 거를 지냈던 사람들이 특보로 다시 임명이 돼 가지고 거기에 자리 잡고 낮은 단계에서 활동을 하는 공간이죠. 그런데 이번에 백은우 별동대가 활동을 했던 공간은 창성동 별관 5층이 아니고 3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3층에는 엄연히 유치원, 한빛 유치원인가 유치원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비밀 아지트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백은우 민정비서관실에 일종의 뭐 특감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이 한 1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백은우가 이끌었던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한 5명 정도 있었던 걸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 중에 3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친인척 아니면 특수관계인 비리 관련된 그런 일을 했던 거고, 또 민심 동향 파악 뭐 하고 뭐 등등 그런 거를 했던 거고, 그런데 그 5명 중에
두 명이 말하자면은 일종의 별동대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별동대가 암행감찰도 하고 정치 공작도 하고 그리고 각종 그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문제 해결사로서 기능을 한 그런 별동대가 아니었나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사망한 검찰에서 파견 나온 6급 공무원 출신의 수사관이고요. 또 한 명은 경찰 출신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경찰 출신은 주로는 이제 무궁화 3개짜리, 그러니까 경정이죠. 일선 경찰서의 가장급입니다. 경정이 파견되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근무 중에 총경으로 무궁화 4개로 경찰서장급으로 이제 승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총경 내지는 아니면은 경정이 파견돼 나오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가 경찰서장 이야기하지만은 총경이고 4급 공무원입니다. 청와대 하이어라키 구조로 봐서는 이 총경이란 계급이 사실은 상당히 낮은 계급입니다. 행정관 직군에서도 선임행정관도 2급이고 일반 행정관도 2, 3, 4급 3, 4, 5급 있고 드물게 6급이 이렇게 끼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 나온 이 소위 말해서 검찰 수사관 내지는 경찰 수사관 출신들이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그러니까 검경에서 검증된 아주 이 능력이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들만이 이쪽으로 파견 근무를 하고 또 본인들 입장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충성을 하다 보면은 대개 기간 중에 승진이 되거나 직후에 승진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가 검경 출신 수사관들은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승진의 철의 찬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건 이 사람들은 검증된 능력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민정비서관 별동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별도의 예산을 쓰고 별도의 사무실을 엄밀하게 이제 운영을 이제 하는 건데, 과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실세였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실세였던 백은우가 위 보고서를 조국으로 직접 했을까요? 조국이나 임종석 실장은 원래 친노나 친문 순수 혈통으로 봐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은우는 순수 혈통으로 봐서는 정말 친노, 친문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암행감찰을 한다든지 정치 공작을 한다든지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거를 가지고 직속 상급자인 조국이나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에게 보고를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직보를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백은우 민정비서관실 별동대 대원 2명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송철호를 당선을 시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거죠. 그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를 끌어들여서 전격적으로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선거를 불리하게 아니면 송철호에게 유리하게 끌어가서 결국은 송철호가 선거에 승리하는 데 기여를 했는데, 최종 보고선이 누구였을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렌식 결과에 따라서 청와대가 엄청나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